저는 빌딩 투자에 대한 기초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법인을 잘 만들어라. 빌딩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라고요? 법인을 잘 만들어라. 부동산에 우리 투자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입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투자는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가 우리가 아파트에선 전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대출일 수도 있습니다. 빌딩 같은 경우는 대출입니다. 그런데 빌딩이 요즘 빌딩 시장이 상당히 어 은행에서 대출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어졌어요. 그래서 탄탄한 법인이 아니면 대출이 잘 안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리도 상당히 높은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적인 부분에서 많이 할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대출을 잘 받아야지 빌딩 투자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을 잘 만들면 두 가지가 됩니다. 대출이 잘 나온다. 그리고 또 금리가 낮아진다.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빌딩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뭐부터 공부해야 되냐? 법인도 제대로 만들지 않아 놓고 신생법인으로 빌딩을 사겠다. 그건 옛날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어렵다. 그래서 빌딩 공부를 하시려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 대한 수익을 올리고 법인을 좀 1년이든 2년이든 유지해라. 유지해서 플러스 법인을 만들어 놔라. 그렇게 법인을 만들어 놓는 과정에서 빌딩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늦지 않다. 음. 그래서 솔직히 법인만 탄탄하면 빌딩 공부는 쉽습니다. 좋은 빌딩을 사야지라고 하잖아요. 좋은 빌딩을 사려면 비싼 빌딩을 사면 좋습니다, 솔직히. 아파트도 비싼 아파트를 사면 좋듯이 빌딩도 비싼 빌딩을 사면 좋습니다. 그리고 빌딩을 기다리다 보면 비싼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은 물건이 상속 물건으로도 잘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상속 물건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빌딩 공부를 하시려면 무조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사업을 소득을 올려서 법인에서 대출과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법인을 만들어라. 그런 과정에서 빌딩을 공부를 하면 되는데 빌딩 공부라는 건 그렇게 어렵게 하려면 어렵게 할 수 있고 쉽게 하려면 쉽게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 건물에 대한 가격을 배제시키고 땅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땅의 가치가 좋냐 안 좋냐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진 않습니다. 종이 좋고 코너에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따져보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만약에 우리가 성수동 같은 경우를 간다라고 해보죠.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이다, 준공업지역이다, 준주거지역이다 이러면 이런 지역에서 공부할 때 용적률에 대해서 지을 때 마이너스를 받는 게 없어요. 즉, 1조건 사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렇게 보면 이 집하고 이 집이 있죠. 여기 집하고 여기 집이 있잖아요. 그럼 이 앞에 있는 집이 요 집을 가리기 때문에 너는 10층까지 예를 들어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너가 이 집을 가리니까 너는 5층까지밖에 못 지어 이러는 게 일조권 사선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상업지나 이런 중공업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 지역에 영향을 받는 거는 주거지. 그런 지역에서만 있거든요. 잠시만요. 그러기 때문에 종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경남으로 와보면 이런 쪽에 와보면 요렇게 요런 지역들을 오면 일반 주거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일조권 사선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다 쓸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용적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 용적률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받는 땅이냐, 용적률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받지 않는 땅이냐.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땅의 모양이 가로루기냐 세로루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주차에 대한 대수를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즉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빌딩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이 빌딩에 대해서 건물을 걷어냈을 때 이 건물을 다시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지금보다 더 좋게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좋게 높게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임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땅이냐? 이런 거에 대한 땅의 가치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빌딩 공부를 쉽게 하려면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근데 따져보면 그러면 이 땅이랑 옆에 땅이랑 얼마만큼의 가격이 차이 날까?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려워지는 건데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한 1년 정도만 옆에 거랑 만약에 실거래 요렇게 해 보죠. 그러면 이런 거를 이 거래 사례 비교라고 해 가지고 요런 걸 하나씩, 하나씩 옆에 걸 눌러 보면서 '아 이 가격 얘는 작년에 이 가격에 거래됐고 그리고 나와 있는 물건이 최근에는 이 가격에 나와 있는데 이게 비싼가 안 비싼가? 그럼 이 옆에 땅이랑 이 옆에 땅이 얼마가 차이 나야 될까?' 이런 거를 한 1년 정도만 거래 사례 비교를 해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빌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돈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대출이 얼만큼 되느냐. 그리고 법인이 좋으면 금리가 법인이 좋지 않은 법인과 법인에서 상당히 등급이 좋은 법인은 금리가 1% 정도 차이도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출이 심각하게 차이 나면 어떤 데는 50% 밖에 안 나오는데 어떤 데는 90%도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빌딩에 투자를 공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법인을 먼저 제대로 만들어라. 법인을 제대로 만들면서 부동산을 쫓아다니면서 빌딩에 대해서 물건도 받으시고 현장에 가 보시고 그리고 왜 이 물건과 이 물건이 왜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그런 건물에 대해서 가격이 차이 난다. 임대료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런 거 그 부분을 배제해 보면 땅에 대한 가치가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시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법인부터 만들어라. 법인부터 만들고 그 법인을 만들고 예를 들어 원빌딩이다, 빌사남이다 이런 부동산을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그리고 물건을 받으시면서 왜 이 물건이 이거에 대한 가치냐, 이 물건은 왜 이거에 대한 가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같이 분석하고 그리고 혼자서 이런 물건들 즉 밸류맵이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밸류맵에 들어가서 물건들에 대한 가치를 본인이 직접 평가해 보고 왜 여기는 같은 데인데 평당가가 다를까? 임대료가 왜 다를까? 이런 거 지역 부동산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간단히 말씀드렸고요.